7강합니다. 185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자, 중소기업 범위. 이건, 그쵸? 혹시 여러분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세법은 중소기업이면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먼저 판단할게요. 자, 가요. 자, 박스에 중소기업은 요 네 가지 요건을 다 맞아야 된대요. 네 가지가 다 맞아야 중소기업이에요. 넘기시면 186에 1번 중소기업 해당 사업은 박스에 보면 저 호텔이나 여관이나 술집 아니면 다 중소기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1번 업종은 다 맞는 걸로 가고요. 2번 업종에서요. 규모 기준이 나와요. 매출액이에요. 외워요. 여러분 회사 올해 매출액 2018년도 매출액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박스 나오죠. 이 박스가 우리나라 업종을 여러분 41개로 구분해 놨어요. 41개. 그 박스마다 오른쪽에 평균 매출액이 1,500억, 1,000억, 800억, 600억, 400억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이에요. 올해 매출액이 요거보다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안 넘어가면 중소기업이란 거예요. 빨리 여러분 44개 업종이야. 미안해요. 44개네요. 여러분 어디 업종에서 왔어요? 조심해요. 회사 하나에 업종이 2개면 주업을 말해요. 매출액이 제일 큰 업종이 여러분 44개 중에 어디서 오셨어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를 찍어서 맞춰보시면 되고 빨리요. 몇 번에서 오셨어요? 10초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몇 번. 몇 번. 그리고요.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 박스 맨 위에 이 표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있어요. 근데 시행령 2조에서 이 표는 중소기업 기본법을 준용해서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일단 여러분 어디 업종에서 오셨다고? 몇 번이 주업이라고? 몇 번. 그럼 옆에 매출 기준 있죠?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안 넘어가면 중소기업이에요. 일단 빨리 된 거죠? 조심할 건 이 표가 작년 10월 17일 날 바뀌었어요. 요 표가 그러니까 이게 작년 교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뀌기 전 분류로 돼 있어요. 알았죠? 이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로 가요. 다만 빨리 이거 하나 알려줘야 돼. 자, 봐요. 이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여러분 기본법에 의한 법이 있고 지금 배우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도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소기업은 없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야. 요건 그냥 우리끼리 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냐가 달라요.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표를 봤죠. 그 표가 요거는 올해 매출액이고요. 근데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요 표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직전 3년이면 17, 16, 15죠. 요걸 더해서 3.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법인세법이잖아. 법인세는 내년 3월에 세무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올해 매출로 가도 되잖아. 내년 3월에 해도 되니까. 근데 봐요. 아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여러분이
비상장법인이면 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연도 중에 양도를 하죠, 주식을. 그러면 기본 논리로 이건 올해 안에 양도세 신고를 해요. 그럼 빨리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고. 오늘 이 순간.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인데 올해 매출액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직전 3년도. 다시요. 지금 개인이 중소기업이나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는 건 소득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는 중소기업은 양도세 세율이 이렇다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 중소기업은 그 앞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다고요. 소득세법인데도. 그러니까 쉽게 올해 매출액으로 따지는 건 법인세법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셨으면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거냐, 조특법에 의한 거. 그러니까 법인세 구할 때는 조특법이고 나머지 법은 대다수는 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에요. 이 표는 똑같은데 직전 3년 매출액이야 올해 거야.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 표가 작년 연말에 바뀌었으니까 표만 대비해요. 칠판. 자, 둘 다 똑같아. 둘 다 뭐야? 2017년은 안 됐는데 여러분 2018년에 매출액이 넘으면 어떻게 돼? 중소기업이 아니죠. 이럴 때는 좀 속상하잖아. 이럴 때는 넘어가는 올해와 엔드 앞으로 3년간 이거는 계속 중소기업으로 봐요. 요게 뭐야? 유예라고 불러요. 되셨죠? 요건 유예니까 작년에는 중소기업이었다가 올해 매출액이 넘어도 올해와 앞으로 3년 19, 20, 21은 계속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2022년부터는 간단해. 그냥 뭐야? 올해 2022년 걸로 따져서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안 넘으면 중소기업이에요. 유예되는 거 잊지 마세요. 유예되는 거요. 다음에요. 자, 빨리. 189에는 몇 번 나와요, 이제요? 3번. 졸업기준이에요. 졸업기준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이 연말 현재로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면 매출이 얼마 안 돼도 중소기업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빨리 지금 하면서 따라보고 있어요? 술집, 여관, 호텔 아니죠? 매출액이 이거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자산 5천억 안 되죠? 그럼 지금 연방 중소기업 요건이고요. 넘어가는 기업은 요 매출액에서 넘어가서 아닌 거고 그래요. 간단해요. 근데 그 다음에 요 독립성 기준이 뭐야? 아 이게 그냥 아유 더럽게 어려운 놈이 나왔어요. 이건 정말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어. 하도 지저분하게 어려워서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가요. 자 봐요. 자 밑에 1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야. 열심히 하지 마요. 여러분 상호 출자 뭐 제한이라는 건 그룹이야. 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그러니까 정부가 계열사를 쫙 정해요. 삼성그룹에는 이런 것들이 삼성그룹이야. 그러면 거기에 속한 회사는 앞에 요건이 다 맞아도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거야. 계열사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하지 마요. 알았죠? 별거 아니에요. 2번은 10초 줄게. 여러분 읽어봐. 빨리. 10초. 됐어요? 자, 자산이 얼마 넘어가는 회사가? 5천억이. 근데 이거에 이 회사가 외국 법인이 들어와.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의 주주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회사 주주가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 빨리 여러분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이상? 30% 이상 넘기면 무슨 주주? 무슨 주주? 그쵸? 빨리 뭐요? 최대 주주.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 여러분 회사 주주가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는데 그 회사가 여러분 회사 주식을 30% 이상을 갖고 최대 주주야. 그럼 걔 때문에 여러분은 중소기업이 안 돼. 여기 해당하는 기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주주가 여기 걸리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요? 다시 자산이 얼마 넘어가고 몇 프로 이상 갖고 있고 엔드 최대 주주야. 얘보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걸리고. 오케이? 잊지 마요. 근데 거기 190에 시커먼 게 주 2번이야. 그죠? 근데 거기에 누구는 맨 끝에 나오죠? 최대 주주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이건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유권 해석이 최근에 나왔어. 이건 중요한 거야. 비영리법인은 가져도 되는 거야. 그죠? 되고요. 그다음에 첫째 줄에 그냥 가지래 직접 간접이래. 첫째 줄에 보면 직간접이라고 나오잖아. 간접으로 소유하는 거 밑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여러분이 A인데 B를 50% 이상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 C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C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 B가 있으면 여러분이 C를 하면 C는 여러분과 50% 이상 갖고 있는 B가 더한 40%가 이게 직간접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라는 50% 이상이 된 놈이 갖고 있으면 그것도 단순 합산하는 거고. 나번에 봐요. 나번에 여러분이 50% 미만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30%에다가 B가 C를 10%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A, B의 주식을 40% 갖고 있지? 그럼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은 34가 되는 거야. C에 대해. 지금 여러분이 A고 C에 대한 걸 따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는 40이고 나는 34인데 엔드 그리고 이게 C에 A가 최대 주주냐를 따지는 거야. 이해하셨지, 그죠, 여러분요? 요런 게 직접 간접이라는 의미야. 이거 이해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됐고, 다음 진짜 중요한 놈 나오네. 관계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제가 차라리 설명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칠판. 요 관계기업이 가장 어려운 놈이야. 칠판 봐요. 칠판 봐요. A가 B를 자 30% 이상 갖고 있는데 역시 최대 주주. 자 하나 느껴줘 여러분. 뭐 희한할 정도야. 뭔데? 우리나라 세법은 희한하죠. 30%를 참 좋아해. 회계학은 50%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30%잖아. 그렇죠. 30%잖아. 아까 자산 5천억이 넘는 기업이 여러분 회사 주식도 30%였죠. 항상 30% 최대 주주야. 칠판 봐요. 근데 이 A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고요. 이 B가 우리나라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A를 지배기업이라고 부르고 B는 종속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해줘. A와 B를 합쳐서 뭐야? 관계기업이라고 불러요. 너무너무 어려운 놈이 드디어 나왔어요. 잡으세요. 지금 봐요. 여러분이 가이드라인 아까 규모 기준이 1,000억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의 매출액은 얼마인데? 800억이야. 그럼 빨리요. 여러분은 규모 기준이 안 넘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30% 이상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최대 주주인 B회사가 있어. 오케이? B회사가 있어. 근데 B회사 매출액은 여러분 얼마? 400억이야. 그럼 뭔데? 이걸 더해보면 빨리 얼마예요? 그러면 1,000억 넘었죠? 이러면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게 관계기업이야. 이해됐어요? 내 것만 따지지 말고 뭐를 함께 따지라고요? 종속기업 걸 함께 따지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무지하게 중요한 놈이에요. 무지하게 이거. 여기 걸려가지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잘 들어요. 다시. A는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이 A라는 데서 와도 회계감사 안 받으면 이 조문이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 매출액으로만 따지는 거고요. 또 하나. 해외 현지 법인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인일 때만 따져요. 두 번째 계속 더럽게 어렵네 이거. 그럼 여러분 자 빨리
이러면 합쳐서 넘어가면 빨리 이 A는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뭐야? B는 그래도 중소기업이겠죠? 얘는 400억이니까 그러다 죽어요. 오케이? A, B 둘 다 관계기업이에요. 오케이? B도 아니에요. B도 아니라고요. 혹시 그죠? 이거 이 중에 사이버나 앉아 계신 분 여러분이 중소기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도 이런 거 모르시면 재무팀이 아닙니다. 알았나요? 지금 이런 거 할 때 제발 앉아 계시거나 화면 보시는 분 책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책 보신다고 잡히는 조문이 아니야 이게 지금요. 알았죠? 공부 방법을 현명하게 하세요. 책 보려면 이런 수업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책 보시죠. 저랑 내기할래요? 여러분 책 보고 이 책 내용을 다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해 못해요. 세법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 풀어주는 걸 하시면 시간이 훨씬 절감된다. 알았나요? 요령껏 해. 바빠 죽겠는데. 왜 이걸 여러분이 책을 읽고 고민해야 돼? 얘기를 들으면 쉬운데.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어요. 절대로 여러분 A가 아니라 B도 걸려요. 다양하게 때릴 거야. 근데 여러분 둘이 업종이 다르면 어떡할 건데? 업종이 다르면. 빨리요. 얘는 1000억짜리고요. 그렇죠? 얘는 아까 가이드라인이요. 800억짜리면 어떡할 건데? 업종이 다르면. 그때는 빨리 말해줘. 누가 더 매출이 커? 그러면 얘의 주업 기준 1000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죠? 거꾸로요. 얘가 600억이고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900억이라 그럴게요. 900억이라 그럴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배 종속이지만 빨리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케이스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업인지를 봐야 된다고. 지배 종속 중에 지배 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출액이 많은 놈의 가이드라인 그 규모 기준으로 간다고요. 이해되죠? 오히려 얘가 매출액이 큰 경우가 훨씬 많아. 실무는 많다고요. 이해돼야 돼요? 더럽게 어려운 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지고 가서 이 관계기업에 걸려서 매출액이 넘어가는 기업이 수없이 많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잘 들어요. 2017년까지는 관계기업으로도 안 걸렸어. 중소기업인데 올해 처음 걸렸어. 그럼 똑같아요. 앞으로 3년간 또 유예돼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이해돼요. 그럼 여기까지 정도는 일단 쉬운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빨리 박스 교과서 190페이지 맨 밑에 가면 형식적 지배라는 게 있고요. 실질적 지배라는 게 있어요. 먼저 2번을 보세요. 실질적 지배는 어떻게 되나? 지배기업이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빨리 칠판 이게 뭐예요? 여기서 60%를 가지면 이건 실질적 지배죠. 이럴 때는 매출액을 단순 합산해서 요 1200억이면 1200억으로 누가 주업이냐에 따라 따라가는 건데 문제는 빨리요. 여기서 40% 가지면 뭐라고 써있어? 책의 1번에. 이건 형식적 지배죠. 50% 미만이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돼 있어? 지배기업에다가 매출액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요. 지배기업에 800억에다가 종속기업 400억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은 40%를 때리면 이거는 160억이면 더해버리면 960억이 뭐야? 1000억 안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0% 이상 최대 주주라 그래도 이게 30에서 50% 미만이냐 50% 이상이냐에 따라 요 종속기업 매출액을 더하는 공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더럽게 어려운 조문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주업이냐 이런 걸 따라가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A가 아니라 A와 B 둘 다 관계 기업이라 둘 다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데 깜빡 놓쳐서 중소기업으로 세무조정을 하잖아. 그러면 보통 4월이나 5월 한두 달 안에 취직 나와요. 이런 건 국세청이 전수조사래요. 이해됐어요?
전수조사해요. 이거 놓치시면 이건 정말 세무조정하는 회계사나 이런 세무사 이쪽은 정말 이건 책임져야 돼요. 이건요. 이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서 어떻게 오른쪽에 중점사항에 있잖아요. 중점사항에 2번 지배종속관계 여러분 동그라미 1만 빨리 보세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읽으세요. 빨리 읽어요. 그건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칠판 봅니다. 좀 전에 관계기업을 배운 대로 써먹어요. 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좀 전에 배운 거 몇 프로 이상? 무슨 주주? 최대 주주. 그럴 때 지배종속 관계기업이야. 근데 이 사례는 A가 B를 몇 프로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런데 A 법인에도 또 30% 초과하는 최대 주주들이 있어. 갑이라는 개인과 그 사람의 친족들이야. 다시 희한하게 세법은 30% 최대 주주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A라는 법인인데 여러분의 30% 이상 최대 주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개인과 친족이야. 친족정이 있다 해요. 그러면 그렇죠. A라는 법인에 30%를 초과하는 최대 주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B회사 주식을 50% 갖고 있으면 아까 30% 초과 최대 주주 할 때 둘을 더하면 몇 프로인데? 그럼 A와 B는 뭐예요? 지배종속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대다수가 놓쳐요. A가 직접 갖고 있는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 이해돼요? 더럽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거요. 그죠? 그럼 아까 여러분 기가 막힌데 거기 교과서 B에 조그만 글씨로 당구장 하나 나오죠. A 법인이 B의 주식을 10%를 보유하고 A 기업의 상기 AB에 해당하는 개인이 B 기업의 주식을 60% 보유하면 지금 이 경우에도 그러면 70%니까 A와 B는 관계기업이죠. 그죠? 관계기업이죠. 그럼 칠판 빨리요. 지금 이 사례에서 A가 매출액이 800억이고 B가 400억이면 지금 좀 전에 요걸 합해버리면 50% 이상이면 둘 다 더해서 1200억 하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매출액을 합산 시는 A 기업의 B 기업 지분율 10%만 적용하니까 칠판 반. A와 B가 관계기업에는 해당이 되죠. 내가 가진 거랑 이 사람들이 가진 게 합쳐서 30% 최대 주주니까. 다만 아까 매출액을 합산하라고 그랬죠. 이건 단순 합산이 아니야. A가 B를 몇 프로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런 건 미안해. 회계사 세무사들 거의 100% 몰라요. 오케이? 여러분은 제대로 배웠으면 써먹어요. 이 관계기업정의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다 읽어보시고 몇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설명했어. 오케이? 이거 중요한 얘기했어요. 뜻밖의 어렵죠? 뜻밖의 어려워. 그냥 지배 종속 있으면 단순 합산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르죠. 지분율에 따라 다르고 매출액에 따라 누가 따라 다르고 맞나요? 다른 얘기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져서 지배 종속이 있고 관계기업이 있는데 깜빡 놓치고 내 걸로만 중소기업 판단하다가 이거 여지없이 쫓아온다니까. 국세청이. 그러니까 국세청은 이런 건 전수조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데 중소기업으로 판단해서 세무조정하면 얼마나 쪽팔려 걸리면. 왜? 가산세가 터지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가산세를 누가 책임지냐 문제로 간다고.
알았죠? 놓치지 마세요. 요런 거 다음 시간, 다음 8강에는 더 재미있는 거 하나 합니다. 8강으로 갑니다.